5월 14일 수요일 김혜정의 톡톡통해안입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주도해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과 이번 판결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성은입니다. 네,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 패소했습니다. 패소할 걸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좀 전혀 뜻밖인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말도 한마디 말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어제 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정용달 판사는 재판장에 들어오자마자 판결문을 보지 않고 방청객을 보면서 자신의 판결문을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첫 번째는 촉발 지진의 여부입니다. 이게 인공지진이냐 자연지진이냐 이 촉발 지진의 여부입니다. 네, 두 번째는 과연 국가의 책임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바로 항소심에서 계속 다뤘던 것이 위자료의 범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정영달 판사는 촉발 지진은 인정하겠는데 포항의 촉발 지진은 인정하겠는데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는 과실이나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판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 이거는 이제 2심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촉발 지진을 인정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네,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고의로 사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살인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신호 위반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인사사고를 내는 그런 사건도 사망사건도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하게 주의 위반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포항의 지진을 내고 사람을 죽게 하고 포항 시민 50만 명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도 과실 책임이 없다니요.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큰 지진 난 것이 11월인데 그 해 4월에 이미 규모 3.1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팀들이 물주입 작업을 멈췄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왜 다시 물을 주입했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실이 없다고요? 이미 지진이 나서 멈춰 있는데 새로 다시 물을 왜 주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판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촉발 지진을 인정하지만 국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정부의 과실이 아니라 업무가 미흡했던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업무가 미흡했든지 또는 자기들이 몰랐든지 사고는 이미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항소심에서 계속 피고 변호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예상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책임이 없답니다. 몰랐다고 무죄가 되는 겁니까?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다 사고를 내지 알고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4월 15일 이제 3.1 지진 발생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원고가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 서로가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 3.1 지진을 발견하고 물주입 중단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조치를 다 했대요. 보고 다 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또 죄가 없대요.
보고 안 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상부에. 네. 근데 작업팀들은 지진이 3.1이 나서 2017년 4월 15일 날 3.1 규모의 지진이 나서 자기는 조치할 거 다 했대요. 보고도 다 했대요. 그런데 그 상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보고도 제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았지 제대로 받은 적 없다. 일반적인 지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모순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못 봤다, 몰랐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리고 1심 재판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정부 스스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저희들이 촉발지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포항시민이 전혀 모르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생소한 용어입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20억을 들여서 외국의 학자들 다 불러서 1년 동안 연구조사 시켜가지고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다. 이렇게 발표해서 우리가 촉발지진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오전에 그걸 발표하고 오후에 산업자원부 차관이 기자회견 열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전에 발표된 내용은 겸허하게 모두 수용한다 얘기했고 감사원에서 다 감사해서 조치했고 검찰에서 또 피해자 책임자 처벌 기소까지 했고요. 입법부에서는 법령도 만들었고 특별법도 만들었고 국무총리실에는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또 조치도 다 했는데 네. 그리고 그걸 보고 낸 1심 판결 유죄 판결을 항소심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심 판결이 났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네. 의장님이 보실 때는 정말 증거가 좀 부족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한 재판이었어요. 피고는 뭐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몰려와서 재판장을 꽉 채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원고 변호사는 이 사건 번호별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한 변호사가 맞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변호사. 한두 사람이 변호사만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그래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각자 나누는데 뭐 우리는 4분의 1, 5분의 1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요. 네. 그 구두 변론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고요. 네. 두 번째 그 택도 없는 소리, 1심에서 다 밝혀지는 소리를 또 허위 사실을 막 주장해요. 변호인들이 그렇잖아요. 살인자를 변호할 때도 우리 의뢰인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택도 없는 많은 사실들을 주장을 하니까 우리 시민 측 변호인은 그거 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1심에서 다 규명된 거 아니냐 하고 간략하게 서면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증거 과실을 입증하기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판결하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판결이 그러니까 이 포항시민 대다수가 참여한 소송과는 또 다른 그 앞서 전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비록 11명 시민 조아무개가 선정 당사자고요. 네. 조아무개 외 110명의 재판입니다. 네. 이 사건 번호가요. 네. 이 사건이. 그런데 이 110명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네. 그 조아무개 선정 당사자도 그렇고 이 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들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111명의 재판이 선행 재판으로서 결정나면 나머지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돼요. 네. 전체가 영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선정 당사자 조아무개도 자신의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또 이 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도 자기들의 그 소유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만 포항시민 전체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포항시에 계신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민들이 수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인들도 이게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내 사건이다. 내가 의뢰받은 사건이다. 똑같이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부디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어쨌든 지금 111명의 재판이긴 하지만 결국은 선행 재판으로 포항 시민 모두의 재판이기 때문에 정말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대법원 상고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요즘이 그 고등법원에서 났던 것과 바르게 나는 게 더 다르게 상반되게 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 즉 항소심에서 어제 그 판결문 보듯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 변호인들이 허위성을 나열하면 됩니다. 네. 허위성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성을 근거로 법리로 파고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대법원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과실이 없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 말이죠. 이거 법리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교통사고 얘기를 했지만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 비용을 다 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판결문서도 제가 좀 전에 받아서 줄을 치면서 체크를 했는데요. 판결문서도에는 촉발 지진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결문 말미에 가서 이 사건 지진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뭐 이렇게 보고 접근하면 대법원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하나 추가로 알 것은 이거는 선행 재판인데 항소심에 두 가지 선행 재판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게 단순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곧 후행 재판 다음 주에 또 열립니다. 이건 앞으로 한 2, 3개월 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함께 돼 있는 게 있어요. 좀 더 복잡하죠. 네. 그게 또 열리고 있으니까 그 후행 재판에 전력을 투구해서 정진을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고요. 포항시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포항시민 스스로 들고 일어나고 걸기해야 됩니다. 포항시장님이 걸기하셔야 되고 국회의원 정치인 모두가 함께 하셔서 앞장서셔서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포항에 있는 모든 변호인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시민들도 더 이상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모성은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